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 어휘 1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번역 과정에서 어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휘 의미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짧은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통번역의 과정에서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단어만 독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맥락이라는 거, 그 상황, 그러면 통역을 하는 상황은 이 상황에서 번역을 할 때는 글 전체에서 그 틀 안에서 어휘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우리가 제가 번역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언어 능력과 번역 능력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저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사실 언어 학습에서 어휘는 쉽습니다. 문법보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통번역 과정에서는 이런 언어 학습과 달리 어떻게 보면 어휘가 더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느꼈던 부분이라서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번역을 잘 하려면 어휘 실력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사전, 번역을 할 때, 통번역을 할 때 사전이 있으면 충분히 어려움 없이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실제로 번역을 하면서 이 통번역에서는 문법보다는 어휘가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왜? 그러면 왜? 보통 언어학습에서는 어휘는 초급 수준에서 사전을 보면서 단순히 암기 학습으로도 가능한 것이 어휘죠. 문법은 다양한 문법들이 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왜 저는 문법보다 어휘가 더 어렵다, 통번역에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 선생님들 생각을 해보시면 어휘에는 문화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통번역이라고 하면 다른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와 이 언어가 속해 있는 그 사회에 문화가 있거든요. 그 문화가 어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문화적인 요소들이. 뒤에서 제가 실제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어휘가 더 힘들게 느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휘만 독립적으로 떼서 사전을 찾아서 번역을 하시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 맥락에서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휘의 의미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번역입니다. 이것은 독일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인데요. 이 예문만 보고 자기 아이를 발가벗겨 공개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이 예문만 볼 때 어떤가요? 아이가 누구지? 누굴까?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자, 사전 그대로 사전에서 찾았을 때 아이라고 하면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이고 성인이 아닌 어린 나이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를 발가벗겨서 공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정말 실제로 아이인가? 이 문장은 전체, 이게 번역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 문장에서 읽어보면 여기 마지막 부분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는 문장인데요. 전체 문장을 읽어보시면 여기 있는 아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구 결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숙련됨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사회 변화, 사회 전체 입장, 어떤 과학적으로 담론, 이야기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이런 이야기해서 뭐가 유용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연구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자기 아이를 발가벗겨 할 때 이 아이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발가벗겨 공개한다라는 것은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한 결과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 그것을 자기 아이를 발가벗겨 나의 연구를 내가 낳은 아이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비유 표현이죠. 그래서 이 전체를 보지 않고 이 문장만 번역을 여러분 언어로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얼마나 원문과 달라지는 문장이 나올까요? 당연히 다른 문장으로 나오겠죠? 이것을 그렇게 번역을 하면요, 단어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요, 여기서 아이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번역한 자료입니다. 제가 올해 그 일본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실제로 선생님들도 일본어는 모르셔도 돼요. 여기 있는 한자 이것 때문에, 예문 때문에 가져온 것이니까 여기 있는 일본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휘는 문화적인 요소가 있어서 더 어렵고 문법보다 그 전체 틀에서 번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일본어에, 이거는 한국어에도 이 단어가 있습니다. 흙은 까마타, 까만색 할 때 까마타라는 뜻이고, 의는 옷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만약에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흑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까만 옷이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그대로 제가 까만 옷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남는 번역과 달리 통역의 경우에는 번역한 언어는 사라지게 된다. 사라지죠? 그리고 번역과 통역 모두 일반적으로는 이면, 다른 면의 일이며 그늘에 존재하며 까만 옷으로서의 존재이다. 여기 있는 우리가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어로 쓴 문장이 일본어 문장을 이해되게 해줘야 되는데, 한국어로 쓴 번역을 한 문장인데 번역과 달리 통역의 경우는 번역과 통역이 모두 까만 옷으로서의 존재이다?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이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번역하는 책에는, 이게 이제 책 부분인데요, 이 책 부분에 흙이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역자주를 달았습니다. 역자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까만 옷, 흙이라고 했냐면, 여기 이제 일본 책이라고 했으니까 일본에 있는 가부키라는 연극과 같은 그런 데에서 까만 옷을 입은 배우가 주연 배우, 그러면 우리가 통역이나 번역 같으면 실제로 하는 원저자죠. 원저자가 하는 그 기능을 도와주는, 그렇지만 까만색 옷을 입고 연극하는 무대에 올라가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연 배우, 원래 저자는 앞에 있고 번역이나 통역자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원저자의 의미, 하고 싶은 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일본 사람들은 가부키라는 연극을 알기 때문에 아는 단어이지만 다른 언어권인 한국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해서는 그냥 의미만 까만 옷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안 되고, 물론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은, 이게 전체 책이라면 이제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글자를 크게 했지만 옆에 각주로 아니면 밑에 역자주, 번역한 사람이 다시 설명하는 것, 그래서 역자주라는 것으로 설명을 배경 지식을 덧붙여 줘야지만 이 전체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어휘가 굉장히, 저는 실제로 번역을 하면서 어휘가 문법보다 더 어렵구나,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자, 여기 원문이 있고 여기 또다시 다른 언어권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지금 녹색 이런 단어, 자, 영어의 의미를 다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단어들이
같은 단어이지만, 같은 의미이지만, 이것도 작다라는 뜻이고, very small도 작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 단어를 써도 이 문장이 틀리지 않고, 이렇게 써도, very small로 써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한국어 문장에서 뭐 다른 어휘들로, 유사어로 써도 틀리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렇게 충분히 다른 언어들로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